대구 수성구 집단 편법 전학 후속 대책으로 광역 학군제가 도입되는 등 중학교 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구시가 오늘부터 시내버스 업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버스기사들의 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와 오사카를 잇는 항공 노선이 16년 만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대구공항 이용객 수도 KTX 개통 이전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신학기에 수성구에서 발생한 집단 편법 전학이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로 밝혀지면서 이 많은 파장이 일었는데 교육청이 후속 대책으로 중학교 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따지는 방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 배정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 집단 편법 전학 사태로 적잖은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대구시 교육청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학교 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배정은 학군 내 일지망에서 40%를 배정하고 60%는 거리와 교통 등을 감안해 추첨 배정합니다. 앞으로는 학군과 관계없이 일지망에서 선발 인원을 60%까지 늘려 비수성구 지역에서도 선호 학교가 많은 수성구 진학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광역 학군제입니다. 환경 전환 전학이나 위장 전입 같은 불법 편법 전입학과 특정 지역 집값마저 요동치게 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것입니다. 가장 근거리 배정 위주로 해버리면은 특정 아파트가 특정 학교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사회 정의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30분 이내 거리를 거의 같은 조건으로 두고 배정을 한다든지. 통학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스크포스팀에서 집중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방식 개편안이 상반기 안으로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늦어지게 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구시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업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재정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는 시내버스 운송비 가운데 가장 큰 항목은 전체 금액의 80%를 넘는 인건비와 연료비입니다.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당시 1,820억 원이었던 인건비는 지난해 2,150억 원으로 68%나 올랐고 연료비는 534억 원에서 802억 원으로 50% 상승했습니다. 운송 원가도 2,082억 원에서 3,390억 원으로 63% 늘어나 대구시의 재정 지원금은 413억 원에서 948억 원으로 130%나 폭증했고 4년 뒤엔 1,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 시내버스 한 대당 재정 지원금은 6,100만 원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구시가 그동안 외부에 맡겨왔던 감사를 직접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담 감사팀을 꾸려 보름 동안 재정지원금 부당 신청 및 편법 사용 실태와 대구시 관련 부서의 유착 등 관리 감독 실태,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안별 내용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조치와 함께 위법 부당행위가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인건비와 연료비 등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하고 증빙 서류도 허위가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영제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가능되고 있는가,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대구시가 업체에 대해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천정부지로 치솟은 재정지원금의 실태와 이유를 제대로 밝혀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대구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기사들 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주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촬영한 한 버스기사 식당의 메뉴. 김치와 채소 반찬 2~3개에 국이 전부입니다. 점심은 달랑 국수 한 그릇.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해야 하는 기사들은 식사의 질이 부실하다고 불만입니다. 현장에서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고 말았는데 미역국 한 그릇 소고기 한 잔사 하나에 쓰면 한 도모타리 들었나 모르겠어요. 이런 밥값은 누가 얼마씩 내고 있을까? 대구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대구시가 매달 3억 8천만 원, 1년에 4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되는 버스 대수에 따라 한 끼에 2,300원에서 3,900원짜리 평균 3,000원 초반대의 식사인 겁니다. 기사 식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중 화장실 바로 옆 한 칸짜리 컨테이너 박스가 식당의 전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위생관리도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 식당 21곳 가운데 집단 급식소로 신고를 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40대 이래 되니까 그게 한꺼번에 다 식사하기는 곤란하잖아요.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집단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저희 비영리고. 식당 운영은 공개 입찰 대신 대부분 회사나 노조 관계자 친인척이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 2천, 3천씩 이렇게 집어들어와요. 일단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런 식으로 그 돈을 부담하고 들어올 경우에 시간들이 개설이나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적절하게 쓰이는지 대구시의 관리 감독은 없고 버스기사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협의체 대표들은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1%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빨리 마련하고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27일까지 자동차 야영장 10곳과 일반 야영장 1곳, 미등록 야영장 16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재난 발생 시 위험 여부, 시설 배치도는 물론 비상시 행동 요령 개시와 소화기 확보 여부 등을 살핍니다. 경상북도는 5월까지 야영장 등록을 지도하고 인허가를 받지 않은 야영장은 폐쇄하는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항공 노선이 16년 만에 다시 생겼습니다. 다른 국제 노선도 잇따라 개설돼 KTX 개통 이후 침체에 빠졌던 대구공항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국제공항 대기실이 일본 오사카 여행객들로 붐빕니다. 2박 3일 지금 가거든요. 인천공항보다 대구공항 이용하면 교통편도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지난 1998년 9월 대구 오사카 노선이 항공 수요 부족으로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생겼습니다. 이 노선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력을 해주셔서 최근 2년간 저비용 항공사들이 취항하면서 대구와 태국 방콕, 중국 베이징 상하이를 잇는 노선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대구공항 운항 편수는 지난해 11,000여 편으로 2013년보다 34% 늘었고 여객 수도 덩달아 41% 증가했습니다. KTX 개통 전 한 해 200만 명이던 공항 이용객 수가 KTX 개통 이후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우리 대구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LCC의 지방공항의 거점 취향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홍콩, 일본 도쿄 항공 노선도 추진하고 국제선 노선 확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공항을 이용한 중국인은 7만 6천여 명으로 2013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제4차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 보고회를 갖고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8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창조경제와 기술혁신 중심의 1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특히 ICT 융합기술과 핵심 소재 부품, 그리고 미래에너지와 첨단의료 바이오 기술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은 계절을 앞질러서 과일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재배 기술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서둘러 출하하기 때문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 안 노란 참외가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조기 출하를 위해 보온시설을 설치하고 촉성 재배를 한 데다 따뜻했던 지난 겨울 덕분에 올해는 출하 시기가 작년보다 열흘 이상 빨라졌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벌써부터 여름 과일인 참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수확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빨리 나오면 한 박스당 1, 2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봐야죠. 이불도 2개별 해가지고 보온에 신경 써가지고 그래 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출하가 됐죠. 이렇게 과일 수확 시기가 빨라지면서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국산 과일의 출하 시기를 분석한 결과 5월 초순에 출하되던 수박은 4월부터, 자두는 6월로 빨라졌습니다. 복숭아는 6월 중순부터, 조생종 사과도 7월 중순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만 빨라진 게 아니라 참외는 여름철보다 봄철에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하 계절을 앞당기면 소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수익 과일 변수가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 측면에서 높게 형성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대체 수입 과일이 많기 때문에 일찍 재배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상온난화와 재배 기술의 발달로 과일 수확이 계절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 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기성 실적은 2조 3,836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5.6% 줄었고 하도급 수주 실태도 경북 지역 업체는 8,723억 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해 한 해 전 30%보다 비중이 줄었습니다. 지역 건설 시장에서 지역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건설 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844가구로 지난 1월보다 8.9%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249가구로 지난 1월보다 22.7% 감소했습니다.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가 오늘 반월당 삼성생명 빌딩 6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는 산학협력 체계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구직자들과 연결시켜주는 한편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취업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실직자의 심리 상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대구 8개 구군과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구교육과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안착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해병대는 오늘 포항시 송남면 독성리 해안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14,000톤급 독도함 등 양국 해군 함정과 항공기,
상륙 장갑차와 군인 7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헬기에서 해상과 육지로 상륙하는 공중 돌격 훈련 등으로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는 이번 훈련이 사실상 공격 훈련이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조 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해온 고철 사업자 53살 현모 씨에게 징역형과는 별도로 420억 원대의 추징금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 씨는 조희팔에게 받은 돈 760억 원 가운데 640억 원을 돌려주겠다며 지난해 9월 3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지난 1월부터 나머지 320억 원도 추가 공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추징금 구형으로 공탁이 무산돼 돈 환수가 늦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변홍철 씨의 아내인 출판사 대표 오모 씨가 대구 수성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을 직권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 씨는 경찰이 수색영장도 없이 자신의 출판사를 찾아와 영상을 촬영했는데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출판사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정부의 눈치를 보는 과잉 수사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육군 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